안녕하세요. 10월 10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원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휴일이 있어서 방송을 본의 아니게 쉬게 되었는데 네. 지난주에 또 평화네트워크 20주년 그리고 프레시안 창간 몇 주년이었죠? 18주년. 네, 18주년 기념 토론회가 있었어요. 한반도 평화를 향한 동행이라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토론회 자료집이랑 그 영상을 각각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못하신 분들은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130여 명 오셔가지고 좀 열띤 분위기에서 또 진지한 토론을 이어간 자리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또 응원해 주신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못 오셨다고 또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또 언젠가 비슷한 내용 이벤트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30년 때요?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또다시 노딜로 끝났습니다. 회담에 대한 평가는 북미 간 엇갈렸는데요. 회담 직후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2주 내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며 올해 안으로 시한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좀 안팎으로 많은 기대, 네. 또 전망을 수반했던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이 일단 노딜로 끝났어요. 네. 네, 노딜로 끝난 상황이어서 다시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조차도 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네. 물론 스톡홀름 실무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북미 양국의 회담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네. 완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반응을 보여줬는데 회담 결과를 두고 이런 북미 간의 상당한 온도 차이가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 북한과의 회담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번 회담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기나긴 협상 과정에서 볼 때, 이건 결렬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단추를 하나둘씩 채워가는 과정이다라는 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에 반해서 북한은 우리가 지난 방송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회담 한번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없는 그렇죠. 살림에 돈도 많이 써야 네. 되고, 그리고 회담 자체를 좀 성과로 여기는 미국과는 달리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원하는 북한사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이런 온도 차이가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네. 네, 북한에서도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 과거의 그대로 과거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래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이게 협상 의지가 떨어진다. 더 심하게는 역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좀 역겹다. 네. 이런 표현까지 동원을 하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는데 정작 미국은 좋은 토론이었다. 네. 이게 70년간의 북미 간의 적대 관계라는 게 회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어떤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여러 차례 회담이 좀 열려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좋은 토론이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회담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 신경전만 계속되고 있는 양상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성명 내고 거기에 미국이 후에 성명 내고 또 다시 북한이 재반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회담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도대체 북한이 뭐에 이렇게 열받아 있는지, 진짜 열받은 거지 아니면 열받은 척 하는 건지 네. 사실 이것도 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찌됐든 이례적으로 자기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4개의 기둥,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네 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네. 이제
1항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네. 3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네. 4항이 이제 보너스처럼 끼워놓은 게 미군 유해 송환. 이런 어떤 4가지 기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근데 아무것도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또 뭐 구라를 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북한이 보기에는 여전히 함량 미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미국이 말하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뭐를 지칭하는 건지 대충 뭐. 예. 그러니까 뭐 4개의 기둥을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에 관련해선 아마도 뭐 연락사무소 개소, 네. 쌍방수도 연락사무소 개소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해서는 뭐 종전선언이나 네. 아니면 평화협정 협상 개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좀 현실적인 입장으로 그 수위를 좀 낮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 대표들 간의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국무부가 그 내용을 갖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대체로 이제 이른바 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 FFVD를 계속 쓰다가 네.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작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에 합의했던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일단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FFVD에는 북한이 핵뿐만 아니라 뭐 화학무기, 생물무기, 그다음에 탄도미사일까지 모두 폐기해야 된다라는 게 FFVD의 내용이었는데 네. 그걸 의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일단 미국의 그 비핵화 관련해서 좀 더 현실 가능한 그런 입장을 시사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미국 네. 예, 그 부분이 있고 미군 유해 송환은 이제 트럼프의 또 최대 관심사니까 그런 부분들 관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마음에 차지 않게 생각을 해서 이제 네. 결렬이 됐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추측컨대 북한이 첫 번째 물어봤을 게 그런 거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 어떻게 할 거냐? 네. 당신들 대통령이 2번이나 그거 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근데 왜 계속하느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서 그럴 수도 그럴 있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어찌되었든 작년 싱가포르 회담을 전후해서 풍계이도 폐기하고 또 뭡니까 핵실험과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네. ICBM 시험 발사도 유예하고 미군 유해도 일부 송환하고 아무튼 이런 조치들을 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그러는 동안 너희들은 뭘 했냐? 네. 미국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약속했던 군사훈련 계속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했는데 오히려 대북 제재는 더 강화시키고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이제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 그 비건을 위시한 미국 대표단이 그래 그 미국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군사훈련 앞으로 안 할게 이렇게 또 확답을 줬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대북 제재 관련된 거죠.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 입장은 이 4가지 기둥의 제재는 예외다. 네.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가는 문제다라는 게 미국의 좀 기존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번에 4가지 기둥을 진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이렇게 미국 국무부는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제재 문제가 포함이 되는 거냐? 네. 제재 문제가 포함된다고 얘기했을 때 북한이 지난 그 하노이에서 얘기했던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플러스 알파.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걸 문서상으로 약속하는 네. 뭐 이런 내용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11개 유엔 안보리 제재 가운데 6개의
그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해제를 요구했잖아요. 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그거에 이제 좀 근접한 제재 완화 방안을 미국이 제시한 건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건지 네. 제3의 가능성은 약간은 유연한 입장을 얘기할 수 했을 가능성은 있죠. 북한의 그 비핵화 예를 들면 영변 폐기에 따라서 뭐 일부 제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유예한다든지 네.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방식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근데 북한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협상의 기조에 대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네 가지 기둥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킬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는 예외라는 입장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에는 거의 뭐 약간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고요. 제가 보기엔. 만약에 그런 네. 입장을 고수했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그 거짓말에 가까운 그런 거고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네. 일부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보다는 좀 유연해진 입장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북한이 판단하기엔 등가 거래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영변 핵설이 북한의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40%에서 60%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북한의 핵 능력을 100을 놓고 볼 때 영변 핵설이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북한이 얘기하는 건 그게 한 절반 정도면 대북 제재가 한 절반 정도는 드러내야 된다. 네. 라는 입장이 지난 하노이 때 제시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그 전까지는 아니야. 그거는 영변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폐기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제재를 네.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할 수 있어. 네. 조금은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입장을 얘기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이 보기엔 자기 자신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예, 그런 거라고 간주했던 것 같아요. 다 추측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추측이 사실이라면은 그래도 미국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줬다 하면은 북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북한도 당연히 좀 유연한 입장은 보여야 될 텐데. 네. 근데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일단 이 차이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라미라 그런단 말이에요. 살라미라 그래갖고 이제 뭐 자꾸 이걸 갖다가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뭔가 이익을 취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하는데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대북 제재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노이에서 북한이 요구한 건 50 정도의 해제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예, 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근데 미국이 이 근사치 정도까지 올 준비는 좀 해야 네. 50까지는 안 가도 예를 들면 한 40 정도라든지 한 30 정도 네. 뭐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북한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레버리지가 될 텐데 제가 그냥 추측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미약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부 예를 들면 뭐 인도적 지원 활동이 굉장히 지금 그 지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인도협력 사업이 굉장히 그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예외 조항을 좀 넓혀간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 중에 몇 가지 뭐 한두 가지 정도를 뭐 일정 기간 유예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이 판단하기엔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좀 함량 미달이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는 자기들이 영변 폐기가 50인데 이거 왜 제재는 뭐 깔짝하는 수준이냐 네. 라는 문제가 있고 해제와 뭐 예외 적용이라든지 유예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 이건 언제든지 이건 다시 번복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예. 언제든지 그러니까 관련된 그 제재 조항을 해제하는 거하고 이걸 일부 예외 조항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유예할 경우에 예를 들면 그래요. 뭐 미국이 마음이 달라지거나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이 지금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내년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정권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시 제재 조치를 원상복귀하기가 대단히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이 좀 실망감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뭐 트럼프도 국내 정치적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라던가 그런 화제나 관심도도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북미 협상이 물론 이렇게 지루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라고 하지만 좀 많이 겉으로서 보기에는 힘을 잃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상황이 전환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보기엔. 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의 입장은 더 좀 원론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탄핵 조사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약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하고 거래해봐야 이제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무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내놓고 있는 일련의 입장은 상당히 좀 강경해졌다. 네. 예, 이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단순히 어떤 이제 미국의 양보를 더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술의 일환인 건지, 네. 예, 뭐 다른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표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입장이 좀 강경해졌다라고 하는 게 눈에 띄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어찌되었든 그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이 김정은하고 만난 거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 말부터 좀 분위기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낙관론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북한과의 어떤 극적인 담판을 지음으로써 네.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작동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비건도 강조한 것처럼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에 몰두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 조사를 방해하는데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네. 부분은 저희가 또 2부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2부에서 예.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북미 간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2부에서 준비를 했고, 네. 네. 스포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이 내용이 있으니까 아무튼 네. 그런 부분 와중에 이제 그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북미 협상의 중재, 촉진 혹은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도적인 역할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맞물려 있어서 냉정하게 보면 이번에도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희망 고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예, 이게 참 쉽지 않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 최소한 협상 동력을 이어가고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미국 대통령이 2차례 약속한 한미 군사훈련을 한미 양국 정부가 좀 공동으로 발표하는 네. 예,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북한 눈치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몇 가지 초기 조치를 취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한 게 없어요. 계속 말로만 번영하는 미래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림의 떡을 보여주면서 네. 핵을 포기하라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쵸, 네. 예, 적어도 그래서 적어도 협상 동력을 살리고 북한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구실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네.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이 연합군사훈련의 어떤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미 군사 훈련이 정말 그렇게 우리 안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고 이렇게 계속 역사적 전통을 유지해온 그런 뭐 연습 행위인가요? 군사훈련이야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 시작이 됐었고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한다 그래서 아예 군사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한국군 따로 또 주한미군 따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뭐
대규모의 그 전력을 동원하는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훈련의 양상도 많이 바뀐 상황에 있지만 일단 군사훈련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군사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이제 격퇴하는 네. 이런 게 이제 군사훈련의 중요한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남북한이 이제 상황 안에 불가침 확약을 하고 또 부전의 맹세를 하고 그리고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안전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작년 싱가포르에서 약속을 했고 네. 그런 변화된 상황도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이제 단거리 발사체나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상황은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좀 군사적으로 한미양국도 군사적으로 상응 조치를 취하는 그러니까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서 신뢰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 완전 공허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약속한 바는 지키자. 예. 그것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스톡홀름 실무회담 노딜 그리고 이 지난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